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명절을 준비한 건 다들 모여서 함께 하자는 마음에서였어. 그런데 고모 자식들은 오지도 않고 며느리 너는 허리 디스크라고 올해도 손가락 안 하고 음식은 다 싸서 네 친정에 갖다 주려고 하고 정리하는 것도 싫어서 네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켜? 다음번에는 며느리 니네 집에서 하자. 아니면 고모네서 하실래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 디스크로 몇 년째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 제가 어떻게 음식을 다 해요? 하지만 이양순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그럼 아예 명절에 보지 말자. 어차피 고생하기 싫으면 볼 필요도 없잖아. 고모, 명절 챙기고 싶으면 그렇게 예뻐하는 조카 며느리 댁에 가서 하세요. 나는 이제 못해요. 시고모가 어색한 웃음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암만 그래도 명절은 지켜야지. 그래, 조카 며느리, 나도 그럼 그 집으로 갈게. 다음 명절은 거기서 봐야겠다. 음식은 사서 해결하면 되지. 며느리와 시고모는 둘이 붙어서 할머니를 조롱할 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더 젊은 네 집에서 해라. 늙은 시어머니가 해주는 명절 음식 3년이나 얻어먹었으니 밥값 해야지 않겠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 시어머니의 시누이인 고모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놈의 허리 디스크 핑계대고 나 놀려댈 때는 언제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왜 네 고모한테도 한 푸닥거리 해줄까? 내가 못할 줄 알고. 옆에 서 있던 시고모도 흠칫 놀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둘이서 편을 먹고 어지간히 할머니를 괴롭혔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니네 이제 곧 이사해야 하지 않냐? 내가 보태준 돈으로 신혼집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봐줬다. 너 지금 내 말도 무시하고 다음 명절 때도 조용히 있을 거면 이제 계약도 끝날 테니 집에 들어간 돈 고스란히 내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고모는 눈치를 보며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사실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 이양순 할머니와 시고모 사이는 올케와 시누이 관계로 오랜 앙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는 명절마다 매번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참견질을 했고 할머니가 아들 부부를 장가 보낸 뒤에도 끼어들었습니다. 올케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나 같으면 이만한 집에 살면서 그저 감사한 줄 알고 맨날 쓸고 닦고 살겠다. 이렇게 꼬치꼬치 참견하고 결혼해서 새로 들어온 할머니의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할머니 험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양순 할머니에게 이 상황이 여자로서 견디기 가장 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독한 윗사람인 시누이, 그리고 아랫사람인 며느리가 양쪽에서 할머니를 눌러대고 있는 모양이었으니까요. 희한하게도 할머니의 며느리와 시고모가 둘이 나란히 붙게 된 것은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본래 며느리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할머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노후 자금을 생각해 3억 원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며느리와 아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부분에서 할머니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속으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할머니도 속상해하며 며느리를 야단쳤습니다. 나는 혼자 되어 앞으로 늙을 날밖에 안 남았고 남은 3억은 내가 노후로 써야지 그것까지 니네한테 다 보태줄 수는 없다. 그러게 무리하지 말고 18평 정도의 빌라도 괜찮은데 꼭 무리해서 7억이 넘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야 되니? 그게 아니라 곧 아기를 가질 거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서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많이 바란 거 아니고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해줘요. 나머지는 저랑 이 사람이랑 대출 받아서 해결할 테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신혼집 문제로 둘은 크게 틀어졌고 며느리가 굳이 25평대 아파트를 고집하는 통에 할머니는 아들과 1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 명절날에만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오겠다고 하더니 아예 안 오기는 민망했는지 할머니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저 허리 디스크가 문제 생겨서 음식하거나 움직이는 건 안 된대요. 남편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울 거라고 해서 입원해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가운데에서 곤란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나마 명절에라도 아들을 이렇게나 볼 수 있는데 며느리가 아예 안 오려고 하면 힘들어지니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와서 음식이나 먹고 가라.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부부와 첫 명절을 치렀는데 본격적으로 할머니가 힘들어지게 된 것은 이 다음 명절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동안 뜨문뜨문 연락했던 시고모가 갑자기 할머니네 명절에 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홀몸이나 마찬가지고 내 동생 먼저 보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우리 조카랑 조카 며느리네 가족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어야지. 내 동생도 죽기 전에 그렇게 올케한테 우리 누나 잘 챙기라고 했잖아. 할머니도 이 말이 생각나긴 했지만 가끔 연락하고 김치나 갖다 주는 게 좋지. 명절날 함께 하자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할머니는 시고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좋은 집이 어디 흔하겠냐마는 할머니의 시고모는 좀 더 성격이 유별난 편이었습니다. 시고모는 옛날에 나이가 40이 다 되어 결혼을 했고 거기서 오는 자격지심을 자신의 올케인 할머니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올케, 집골이 이게 뭐야? 아이고, 우리 엄마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밥도 국도 너무 짜잖아. 참나, 이래가지고 무슨 집안 살림을 한다는 건지.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하는 것인지 시고모는 본인이 시어머니처럼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고모는 중간에 결혼을 한 번 했지만 얼마 안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올케 진짜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우리 딸 좀 잠깐 봐줘. 할머니는 시고모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태어난 딸이 너무 가여워서 얼마간 키워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고모가 딸을 데려가긴 했지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생활은 늘 불행했고 그때마다 시고모는 할머니네 집에 기대곤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할머니의 남편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자 시고모는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뜬금없이 올케인 할머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동생이 이게 다 마누라 복도 없고 뭣도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여간 처복이 없으니 제대로 밥도 못 얻어먹고 자식도 하나밖에 못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내 동생. 할머니는 이런 반응이 너무 황당하고 속상했지만 누나를 잘 돌봐달라던 남편의 유언을 기억하고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시고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외로워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명절마다 시고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켜왔지만 시고모는 여전히 매번 찾아와 시누이질을 하며 할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아들을 장가보냈고 앞으로의 명절은 본인 아들네 가족과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고모는 그 자리에 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본격적으로 할머니에게 괴로운 명절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절날만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울감이 밀려오고 왠지 모를 화가 치밀었습니다. 시고모와 조카 며느리가 몇 번 명절 때 얼굴을 마주하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는 마치 동물들이 냄새를 맡듯 이들 관계에서 가장 높은 서열이 시고모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가뜩이나 할머니와 어색한데 할머니를 제치고 시고모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할머니는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 신혼집을 사줄 때도 시고모는 참견질을 했습니다. 왜냐면 신혼집도 같이 따라간 시고모가 이런저런 말을 얹었고 이날 며느리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입니다. 으이구, 애들 집 해줄 거면 좀 더 써서 해주지. 아니, 올케가 나이 먹어서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집 좀 줄여가지고 애들 좋은 집이나 해줄 것이지. 욕심도 많아. 이후에 시고모는 할머니에게 또 전화해서 약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고모에게 할머니의 험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올케는 본인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노릇 안 해놓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어지간히 대접받으려고 하더라.
이 정도 집 해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고 했다며.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는 뭐 얼마나 잘했대. 내가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더라. 며느리가 뭐라고 험담을 한 건지 시고모는 자기가 다 들어서 안다며 할머니를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할머니는 명절에 이 둘을 다 만날 것을 생각만 해도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사실 올해 설날에는 며느리는 명절 준비를 할머니와 함께 돕겠다고 했지만 이때는 허리 수술을 한다면서 또 자리를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 명절이라 날짜 잡기도 너무 힘들고 이 사람도 사실 수술은 겁난데 다음에 시술한다고 하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런 내용을 전혀 할머니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할머니가 보내준 명절 음식에 대해서만 그저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이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졌고 솔직히 명절 같은 건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상태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고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우리 딸도 이번에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 예전처럼 해보자. 이렇게 할머니를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시고모의 말에 밀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는 오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허리 시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좋아서 죄송해요. 가서 얼굴만 비춰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에 할머니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두었더니 시고모의 딸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저기 옳게 이번에 딸내미가 못 온대. 일이 있다나 봐. 네?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싸놨는데 고모가 음식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떡하라고. 결국 준비된 음식은 남아돌게 되었고 음식이 상할까 걱정하며 할머니는 그 음식을 일일이 냉동하거나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고모는 무책임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쁘다는데 그럼 어떡해? 왔을 때 음식 없는 거보다 못 와도 많이 남는 게 낫지 뭐. 다음 설날에는 꼭 오라고 할게. 이때부터 할머니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할머니가 더 속상했던 건 나이 어린 며느리조차 할머니를 무시하고 시고모와 차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석날 당일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과 함께 건넨 선물은 한과 세트였습니다. 할머니는 한과를 잘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당뇨가 있어 먹는 것도 주의해야 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선물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시고모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관 쪽에서 시고모에게 몰래 뭔가를 건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이건 비밀이에요. 당뇨에 좋은 건강 영양제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엄청 찾아봤어요. 유명인들도 많이 먹는 거고 제가 특별히 이번에 힘 좀 썼어요. 시고모는 며느리의 속삭임에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자신도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아들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바람에 시고모는 이때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들어가지 않고? 이 말에 덩달아 며느리도 깜짝 놀라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고모는 할머니 앞에서 선물 세트를 흔들어대며 자랑했습니다. 옳게 우리 이쁜 조카 며느리가 내 선물까지 준비했네. 옳게도 며느리 복이 있구만. 옳게가 나한테 안 하는 걸 이렇게 조카 며느리가 이쁜 짓을 한다니까. 얘한테 고마워해야 해. 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할머니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하, 어머니, 그게 고모님의 당뇨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 보여서요. 다음에는 어머니도 똑같은 거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에 불과했고 할머니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를 폭발하게 만든 최후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석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뒷정리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계속 전화하셔서 이제 그만 일어날게요.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11시쯤 왔고 계속 소파에서 자기 시고모랑 떠들고 먹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3시밖에 안 됐는데 일어난다고 하고 몸만 쏙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 가는 건 가는 거고. 일단 같이 뒷정리는 하고 가야지. 남은 음식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그걸 나 혼자 어떻게 다 하니? 할머니는 이것저것 쌓인 게 많았지만 꾹 누르고 기본 도리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허리를 슬슬 두들기며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허리 디스크 다시 재발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식기세척기 하나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누가 요즘 일일이 설거지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나이 들어 힘겹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뒷정리까지 하려는데 며느리는 무책임하게 떠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치우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설거지 거리 얼마 안 된다. 내가 웬만한 것들은 음식 준비하면서 다 치웠어. 이 정도는 네가 해라. 그러고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와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할머니의 아들에게 다가가 설거지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고 며느리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보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휴,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여보, 거기 동그랑땡 좀 더 싸달라고 하자. 우리 엄마 좋아할 거야. 잡채도. 며느리는 그러고선 아들에게 남은 음식을 싸달라는 둥 손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움된 거 하나도 없이 먹기만 하고 음식까지 싸가고 뒷정리는 내 아들에게 시키다니. 이 장면을 본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놀란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설거지 좀 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을 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의 허리? 그것 때문에 대체 몇 년을 빠져나가는 거냐 너는?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몰래 내 아들더러 설거지 시켜놓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네 친정 갖다 줄 생각하고 있었어?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고모가 이 상황을 듣고는 끼어들며 깔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여간 옳게 왜 그래 정말. 왜 며느리를 안 보내줘? 얘 아까부터 자기 친정 간다고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오래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나. 빨리 보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즘 며느리들 가만 안 있어. 시고모의 농담에 며느리는 평소 같으면 맞장구를 치겠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매우 험악했습니다.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고모는 눈치도 없이 또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유, 나는 여기서 더 놀다 가야겠다. 아니면 자고 갈까? 옳게, 나 배가 많이 허전한데 전이랑 좀 더 줘봐. 할머니는 시고모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조용히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명절을 준비한 건 다들 모여서 함께 하자는 마음에서였어. 그런데 고모 자식은 오지도 않고 며느리 너는 허리 디스크라고 올해도 손까딱 안 하고 음식은 다 싸서 네 친정 갖다 주려고 하고 정리하는 것도 싫어서 네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켜. 다음번에는 며느리 니네 집에서 하자. 아니면 고모네서 하실래요? 며느리와 시고모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고 먼저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 디스크로 몇 년째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 제가 어떻게 음식을 다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그럼 아예 명절에 보지 말자. 어차피 고생하기 싫으면 볼 필요도 없잖아. 평소 같지 않게 할머니가 독이 올라 말을 하자
며느리와 시고모는 모두 일순간 숨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고모, 그렇게 그놈의 명절 챙기고 싶으면 그렇게 이뻐하는 조카 며느리 댁에 가서 하세요. 내가 결혼한 이래 고모한테 뭘 그렇게 못해서 이제는 나이 먹어 내가 들인 내 며느리한테까지 내 욕들을 하고 서로 조롱질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전부 때려칩시다. 전부 연 끊자고요. 이 말에 시고모는 당황했는지 일단 반박은 했습니다. 옳게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애들 앞에서 이럴 일이야? 내가 무슨 자기를 조롱해? 내가 무슨 조카 며느리랑 편을 짰다고 그러냐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내 아들네 가정일까지 참견하고 여기 며느리한테 내 옛날 시댁살이 일까지 다 고자질해서 둘이 비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고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며느리가 또 눈치 없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웃은 적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용히 못해? 어른들 말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너 내가 그렇게 웃음냐? 이러고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 말에 며느리는 또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모, 나 그동안 정말 남편 생각해서 고모한테 잘하려고 참았는데요. 대물림까지 해가면서 내 며느리랑 붙어먹고 시누이 짓에 며느리 눈치까지 보고 살게 만들 거면 우리 연 끊읍시다. 안 보고 살자고요. 시고모는 그제서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고모는 여기 아니면 명절날 갈 데도 없었고 여기서 똑같이 1시간 거리 먼 지역에서 작은 빌라에 살며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저 명절만 되면 올케네 집에 와서 참견질을 하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아부하는 조카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폭발해버려서 다 없애버리자고 하고 연을 끊자고 하자 시고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할머니 눈치를 보며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그래. 암만 그래도 명절은 지켜야지. 그래, 조카 며느리, 나도 그럼 그 집으로 갈게. 다음 명절은 거기서 봐야겠다. 음식은 사서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고모는 둘이 붙어서 할머니를 조롱할 땐 언제고 명절 일이 자기들 일이 되자 순식간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는 시고모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 고모님 댁에서 엄청 멀으실 텐데요?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어머머, 못 가볼 게 뭐가 있어? 조카네가 나 태우고 가면 되지. 네? 저 허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고모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음식도 하라고요? 아니, 우리 조카가 데려가면 되지. 잠깐만,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이때 할머니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더 젊은 네 집에서 하면 되는 거야. 늙은 시어머니가 해주는 명절 음식 3년이나 얻어먹었으니 밥값 해야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웃기고 있네. 지 시어머니 놔두고. 뻔히 시누이인 시고모 불편해하는 거 알면서 저쪽에 붙어서 아부할 땐 언제고 네가 제일 나빠.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시고모도 흠칫 놀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둘이서 편을 먹고 어지간히 할머니를 괴롭혔던 건 사실이니까요. 아, 맞다. 니네 이제 곧 이사해야 하지 않냐? 내가 보태준 돈으로 신혼집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봐줬다. 너 지금 내 말도 무시하고 다음 명절 때 조용히 있을 거면 이제 계약도 끝날 테니 집에 들어간 돈 고스란히 내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고모는 눈치가 보였는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입을 겨우 열었습니다. 당신 더 긴 말 말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나도 여지껏 많이 참았는데 이런 사정까지 몰랐어. 그리고 고모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는 뭘 하던 엄마 뜻을 따를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은 며느리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치우는 척이라도 해. 엄마도 힘들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엄마 말처럼 내년 설은 우리 집에서 해야겠어.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할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며느리와 다 뒷정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그간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용돈을 100만 원 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용돈 보내주고 내 수고를 알아준 건 고맙다만 명절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변하지 않아. 꼭 다음엔 니들 집에서 해라. 알았어? 당연하지, 엄마. 나도 느낀 게 많아. 엄마 혼자 이렇게 맘고생한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 뒤로 아들이 시킨 건지 몰라도 며느리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일부러 안 받고 무시하는 중입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와 시고모는 명절 문제로 둘이 틀어져 이후로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보는 사이라고 합니다. 고모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음 명절에 고모 딸 데려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냈어. 고모는 이 사람 막 야단치고 그날 엄청 고성이 오갔어.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뒀고.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차라리 이런 일이 터져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집과 며느리한테 당하는 서름을 둘 다 겪는 여자가 어디 그리 흔할까요? 더 길어지기 전에 그 노릇을 빨리 끊어내길 잘했다고 다짐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